예, 여기 자 사회교정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한다. 근데 이제 보니까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송선영하고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사회복지 실천. 처음부터요? 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인간과 사회 환경의 불균형,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일이며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여 사전에 불균형 상태를 예방하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찾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간과 사회 환경의 불균형. 예,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일이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를 확인해서 사전에 불균형 상태를 예방하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 잠재력을 찾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래서 강점을 찾아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사회복 실천이다 이렇게 보고, 교정복지 실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교정의 대상자들의 그 환경과 어떤 불균형을 갖고 있는가, 부조화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환경과의 그 불교화는 교정복지 측면에서는 보면 대인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후에도 고등학교 이제 저기 갈등 조정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그 다른 친구와의 폭력의 문제, 친구와 어울리는 문제로 이 불균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부조화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조화롭게 관계를 잘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그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 안에서 평화로운 어떤 공존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오후에 좀 찾아라 가는데요. 자, 미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보면 우리 효기가 한번 읽어줄까요? 첫째,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 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사회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향상시키는 것. 둘째,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이 가진 잠재력 및 가능성 개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 공식화, 시행하는 것. 셋째, 공궁에 처한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행정적 옹호와 사회 정치적 운동을 통해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 넷째,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이론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 6.25 때 외원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원단체들이 7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있다가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력이 이제 부국이 잘 발달이 되면서 많은 외원단체들이 후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지금 이제 70년대에도 한국에 들어온 외원단체들이 미국에 이제 자기 이론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물론 미국만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뭐 들어왔는데, 그래서 70년대가 이제 저는 저 할아버님이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대구에서 가정복지회라고 이제 회원단체들하고 같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때에 정말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뭔 일을 하셨냐면은 가정복지에서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니아까를 사줬어요. 그 니아까를 사주는데 그냥 사준 것이 아니고 니아까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은 이자 그 없이 그냥 원금만 받아. 그 이제 그 니아까 사줄 돈을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원금만 받는데 못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70년대에 그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국의 그 사회복지의 흐름 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선진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의 이론은 80년대가
70년대보다도 더 후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70년대는 60, 70년대는 외원단체들의 선진국의 어떤 이론들이 막 와서 그 이론을 하다가 70년대 후반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몇 남아있는 외원단체들이 몇 개가 안 돼요. 또 남아있다가도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 사회에 맞는 그 사회복지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87학번인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책이 없어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걸 원서 갖고 번역해서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에 통합방법론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론이 이렇게 이제 개발이 이제 한국 사람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했냐면은 이제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변화를 막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범위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 많아지면서 행정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잘해야 된다. 경영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가 제도라든지 정책이 잘 돼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 문제예요. 그래서 소셜 워크라는 것이 실은 미시적인 좀 실천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소셜 워커인데 그래서 미시적으로 개인 관계를 잘하고 적응하는 데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가난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골 어르신들이 새벽 4시 나와서 일을 가요. 그래, 밤 11시, 12시까지 일해도 가난하단 말이죠. 그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구조, 이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하나의 이게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장애인 복지법, 노인 정책, 아동 청소년 정책,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는 좀 거시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사업학과였어요. 이대도 그렇고 숭실대도 그렇고 몇몇 학과에. 그런데 이제 차츰 9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사회복지학과로 바꿨어요. 사회복지라는 건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미시적으로 개인의 변화를 좀 추구한다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약간 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가 조금 더 강해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라는 말 속에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네 개를 다 통틀어 보면 뭐냐면 개인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개인적이고 중범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을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아주 마이크로한 소셜워크, 아주 심리적이고 대인관계적인 가는 거. 메이저 소셜워크, 중범위적으로 행정이나 정책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크로 소셜워크, 정책이나 행정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이나 행정, 정책, 법을 어떻게 좋은 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요 세 꼭지가 돌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정복지 부분에서도 관련이 된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시적인 실천, 또 거시적인 실천, 중간 실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보고 사회복지 실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변 환경과 좀 더 수준 높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활동인데 실천의 범위는 이렇게 미시, 중간, 거시적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천의 모델 우리 김행진 학우님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다양한 실천 이론들을 토대로 발달되어 옴. 정신역동 모델, 교수님 사진 때문에 안 보입니다. 심리사회, 정신역동 심리사회적 모델, 행동주의 모델, 인지행동 모델 등 네. 교정복지 현장, 24시간 숙식 제공,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구금 위주의 생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사회 내 처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국가가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하는 국영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영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예. 국영기관은 네, 읽어주십시오. 예.
구경기관에는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민영기관에는 민영교도소, 소년보호시설, 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관, 기타 종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천에서 활용되는 정신력도, 심리사회적 행동주의, 인지행동, 여기에도 인본주의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달 수 있고, 현장은 아까 이제 지난주에 뵀던 그 사인의 처우와 그다음에 시설의 처우, 운영주체에 따라서 국영기관과 민영기관 이렇게 나눠서 해볼 수 있다. 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심리사회적 모델, 인지행동 모델, 인파워 모델, 유기개인 모델 여기서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실천 기술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 또 상담학과는 또 상담에서도 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심리사회적 모델은 홀리스의 케이스워크에서 심리사회 치료의 저서에서 제시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고 정신분석의 자아심리학의 이론을 적용한 모델에서 치료의 목표를 개인의 자아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걸 본다. 인간을 단순히 심리적 측면에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과 영향도 고려하고 심리사회 모델에서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사회적인 모델의 주요 개념을 보면 환기, 환기는 개념은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적대적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사고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의도적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노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노감이 외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부정적인 감정도 외부로 표출될 수 있어야 되겠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사회 환경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상호작용 가운데서 개별적인 특성,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만나는 우리 그 학교 내에 어떤 어려운 친구들도요, 가장 뭔가 가정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스테레오 타입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정형화하고 편견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알려고 해야 된다. 셋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여기서도 심리사회적 모델에서도 그 인간은 자기 선택, 자기 삶을 선택할 수, 물론 이제 교정이라는 분야가 자기 선택권을 제재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교정의 대상자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개인, 가족, 사회환경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클라이언트의 과거 상황의 경험을 파악하고 탐색, 기술, 환기의 방법과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행동, 심리 상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의한다고 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적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의 적용을 한번 보면 이은혜 학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심리사회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 교정 대상자와의 개별적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교정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교정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범행 동기와 원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 온 가족에 대한 이해, 생활 환경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여 추후 재범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범죄 발생으로 나타나는 감정적 혼란 상황을 억압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이용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교정 대상자가 범법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대상자를 수용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면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지고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참 그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요즘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 여기에서도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민 참여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과 일을 하면서 그 여러 워크숍을 보니까 학교는 왜 다닐까? 우리가 초중고에 그 학교는 왜 다니는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토론을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는 좀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실은 어떤 대상이든지 범죄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그래서 스스로 건전한 방법으로 자기 삶을 날아갈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갈등 조정도 실은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오늘 또 이제 고3 학생들인데 조정으로 가는데 아마 하나는 아주 운동을 잘하는 애고 하나는 아주 굉장히 조금 저기 하는 친구인데 이들도 오늘 제가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그 의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가서도 된다. 그러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자유 선택권을 이렇게 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의 과정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도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요. 주체적으로.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강압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끝나버리면은 이게 그냥 다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도 자기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강화 상담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 사람의 입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도 그 사람의 입에서 선택하도록 사회복지사가 막 그냥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간질간질해도 질문을 던져주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 방법 중에서 너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기공학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상담자나 사회복지사가 이것이 좋아 하고 이거 해 하고 했을 때 하고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렇게 이거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실행력이 그 내담 클라이언트가 입으로 이야기했을 때 실행력이 커진다는 거죠. 실행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말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심리상의 모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선택하게 가게 되면 실행력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만큼 삶의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클라이언트 입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 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 입에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또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를 사회복지사가 뒤따라가면서 질문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그걸 입으로 이야기해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아까 윤연병 선생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원하는 거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앞에서 막 그러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배울 점들이 아마 그런 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 자, 인지행동 모델은 우리 차은우가 한번 읽어줄까요?
인지행동 모델, 인간이 생각, 판단하고 추리하는 과정인 인지과정의 개념과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의 여러 개념들을 통합하여 적용한 이론. 인지행동 모델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앨리스와 앨리스와 백. 앨리스의 합리 정서 치료, 자기 패배적 행동과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은 비합리적인 신념, 당위적인 사고와 과장된 사고, 파멸적 사고, 자신 및 타인 비하, 인내심 부족, 백의 인지치료, 우울증 또는 성격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일관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또는 왜곡된 사고, 인지적 오류로 인해 자동적으로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념과 가정, 스키마, 자동적 사고, 어떤 사건에 대해 즉각적, 비계획적으로 해석하는 것.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왜곡의 양상은 뭐 임의적 추론, 정서적 추론, 선택적 축약,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극대화 및 극소화 이런 것이 있다. 인지행동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교정 대상자의 왜곡된 인지 패턴을 분석해야 되고 교정 대상자가 사회 규범에 의해서 가진 부정적 사고를 교정하고 축소 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왜곡된 사고 패턴을 점검한다. 그 윤여정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을 한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지행동 모델에서도 사고 패턴이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적 사고라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키마, 인지 도식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는 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자동적인 어떤 사고, 인지 도식을 좀 바꿔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안경을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은 이제 인지주의, 행동주의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교정 현장에서도 인지적인 어떤 행동을 행동적 관점에서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적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지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인파워먼트 모델과 교정복 실전. 자, 인파워먼트 모델 기존의 문제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강점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보는 모델이다. 예, 인파워먼트다. 예. 그 강점의 해결 중심 쪽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마이너스를 줄이기보다는 플러스 그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보태려고 하는 주장입니다. 고난분에는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지원해 주는 목표다. 심리사회적 모델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어주고 그 입에 담아주는 것보다는 그가 원하는 것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을 인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그 자기 결정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는 것이 실은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명확하게 하고 찾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자, 클라이언트의 인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발견하고 연계하고 클라이언트 주변의 다양한 자원과 동맹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인파워먼트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에 있어서 교정 대상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본인의 상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기 삶의 통제력 상실을 더욱 경험한다. 사회복지사와 교정 대상자는 협력적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교정 대상자 스스로 사회복지의 주체가 됨으로써 범죄로 인해 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한동안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그쪽 관련된 책도 써보고 글도 써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1989년도 이후 저 전까지는 심리학도 좀 부정의 심리학을 많이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 1989년도 이후에는 이제 긍정의 심리학이 많이 출현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의 심리학이라 하면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열등감이라든지 우리가 싫어하는 부정적 정서가 왜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메커니즘이 그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전 부정적인 정서를 연구했었던 많은 학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울 박사야.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했었던 그 우울 박사가 자기 박사 논문 지도를 우울에 관련된 연구를 지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만들었었던 어떤 학자가 자기 딸이 그러더래. 아빠는 심리학자인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이렇게 우울 박사님 우울하지 않도록 하는데 왜 짜증이 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구나. 우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야. 내가 우울이 좀 줄여서 행복하다, 불안이 좀 줄어서 행복하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이라든지 불안의 반대편인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열정이라든지 뭐 예? 이런 어떤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려가야 되지. 그래서 감사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인간이 행복하다. 또 보니까 내가 행복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회복 탄력성의 부분들을 자꾸 캐다 보니까, 이 플러스를 자꾸 캐다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를 건들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줄어져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줄어져 있다는 거죠. 이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불안도 줄이고 우울도 줄이고 막 다 긁어내버리고 막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울한 일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울한 이야기하고 나면 속은 우울하지만 좀 우울하겠죠. 또 내 다음 주도 또 만나갖고 불안하고 힘든 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하고 힘든 일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정서, 그건 질문을 하지 않아.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네. 당신이 기적이 있는다면 자기 삶에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담하러 올 때 자기 문제를 가져와요. 우리 아들이 말이 안 된다. 서방님이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고 나를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 해결 중심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볼게.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물어봐. 그래요. 아들이 학교를 잘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학교를 잘 가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학교를 잘 가게 되면 내가 마음이 편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머님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게 좀 원하시는 거래요. 마음 편하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쫙 확대를 시키게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 해결 중심에서 조금 한 10분이나 20분 좀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쫙 입혀져요. 근데 문제를 또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하면서 다시 긍정적인 걸 물어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봐.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가요.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사회복지 석사 논문은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 남원 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는데, 그때 그래서 서울로 학교를 숭실대 서울을 다니면서 어떤 논문을 썼냐면, 제가 한참 가족치료 공부를 하면서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를 공부를 했어요. 해결 중심이 굉장히 강점 지향적이고 원하는 것 중심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이 우리가 그 중간 관리자들이, 과장들이 자기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슈퍼비전을 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북에 있는 14개, 한 10군데 있는 복지관 과장들을 불러가지고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를 한 달 정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2-3달 동안 저기한테 그 부하 직원들한테 슈퍼비전을 줄 때 해결 중심으로 좀 줘봐라. 원하는 게 뭐냐? 문제가 뭐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 척도 질문도 해보고, 뭐 하여튼 등등 기적 질문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금 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 석사학위 논문이 90, 몇 년도 썼지? 96년, 98년도 썼구나. 예. 그때 이제 한 23년 정도 전에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로 이렇게 하고, 박사는 지금 우리 지도 교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안양교도소에서 그 시카모아 트리 프로젝트라고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 화해 조정, 뽕나무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간접적 피해자와 직접 그 가해자가 같이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이제 그 교도소 많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따라다니고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가 이제 살인했던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살해당했던 그 가족하고 한 2년 정도 그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살해 가족들이 저쪽에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원주에 살아가지고 교수님 모시고 맨날 거기 그 어머님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 이거 못 씁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남원에서 재가복지센터 장애 정신지적인 복지 상담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가복지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을 보니까 죄취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취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지? 노인 재혼율, 노인 이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은 제가 이제 박사 수료하자마자 순천 청암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전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230 케이스 정도 이렇게 재혼한 어르신들의 결혼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 박사까지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나 했어요. 전북대에 가가지고 심리학 전북대 대학원 심리학과 대학원을 가가지고 인지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인간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했는데 그때 인지심리학 때 공부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간이 어떤 기억을 잘하는 것도 있고 망각도 중요한데 인출 억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출 억제 이론. 한번 따라하세요. 인출 억제 이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긍정적인 것을 자꾸 인출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거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을 억제를 해 이렇게. 그래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억제를 하면은 그 억제되고 억제된 것이 나중에 망각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망각에 대한 이론을 보니까 망각이 오랜 시간이 되면 부식해가지고 억제가 잊어먹게 돼요. 오랜 시간을 동안. 그런데 사람이 내가 오늘 긍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정적인 것이 억제가 돼. 내가 긍정적인 것이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부정적인 것이 억제가 탁 돼. 그러면 내일 내가 아침에 딱 셋났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한 10가지 감사한 것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것이 떠오를까요? 부정적인 것이 떠오를까? 당연히 내가 긍정적인 것을 인출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인 것이 많이 떠올라. 그럼 내일도 긍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억제가 탁 돼버려. 그래가지고 인지심리학에서는 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정신분석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도 좀 그거는 일리가 있어. 과거에 무의식적이고 잘못되고 힘든 부분들을 착곡해가지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미해결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좋다. 긍정을 해. 그러나 또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것을 착곡해내는 것이 실은 이게 자꾸 생각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착곡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억제가 돼가지고 망각이 돼서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 인지심리 그 공부하면서 그것이 저한테 많이 와 닿았어요. 근데 사회복지에서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그래서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강점 지향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그 좀 좋은 점으로 뭐 가려고 그러고 그걸 더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방향이 제가 인지 구조상 더 그러나 이제 이것만 옳다 그러진 않아. 다 필요해. 정신 분석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너무 과거 중심적이고 개인적으로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는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은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여기 그 인파워먼트를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인지심리학의 인출 억제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거, 감사한 이야기, 좋은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일도 모레도 그걸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정적 정서가 줄어들고 그 건들지 않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긍정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메커니즘을 본다 그러면 심리적 메커니즘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져서 길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 시간 드릴게요.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자, 마지막 위기 개입 모델. 예. 우리 선웅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위기 개입 모델.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경험하는 불균형 상태로부터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개인, 가족 및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일정한 원조 수단을 적용하는 것. 위기 상황. 그동안 당사자가 행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대처 방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위기 개입의 주요 원칙은 위기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됨. 1차적 목표는 증상의 완화이며 실용적인 정보 제공과 현실적인 지지가 동원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실패자로서의 자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자기상을 보호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 증상, 걱정 등의 표현을 격려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함. 다음 장도 한번 읽어주세요. 위기개입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 위에 교정 대상자의 출소 이후의 사회 적응 과정. 사회복지사는 갱생보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출소자의 심리 사회적 상황 이해를 토대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자원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범죄 발생 이후 사법 처리 과정에서 범죄자가 겪는 경험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위기 상황에서 심리 사회적인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 교정시설에서의 부적응과 출소 이후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하여 대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과정에서 사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이 이제 빠르게 이제 개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교정의 대상자들이 어떤 교정 출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범죄 직후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조금 더 강조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지금 6학년, 4학년도 갔어서 그걸 해보고 6학년도 가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또 거기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공격적 성향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공격적 성향이 뛰어난 애들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여기 때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조금 부적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나는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사고를 치고 고등학교 가서 이미 사고를 딱 쳐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복지관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1층에 주공아파트 내 건물인데 낮에 가면 담배가 흥건한 거예요. 막 그러고 하면 침을 막 엄청나게 뱉다는 침을.
그 이놈들이 이제 아주 어린 놈들이 이제 담배를 피다 보니까 가래가 많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을 잡아보려고 제가 시간대를 보니까 꼭 한 11시 정도 와서 11시 반 사이에 와서 침을 뱉어놨고, 그래서 11시 한 5분 전에 그 협박에 가서 화장실에서 제가 잠복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유,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중학교 어느 애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놈이 이제 사고를 쳤어요. 쳐가지고 친구들하고 학교 안 가고 어울리다가 다른 친구는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놈이 약간 한 5%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뭐 물건 훔칠 때 지가 망 보고 있다가 걸려본 거예요. 아, 그래갖고 좀 애석하게 이렇게 좀 됐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위기 개입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교정의 교도소 내에서도 해주고 출소에서도 그것도 100번 해야 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고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격적 지향에 떠나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화해놀이터 이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개변 상담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봐서는요, 아이들이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잘못한다 그러면 막 아주 응보적으로 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한다든지 이런 학급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학급에 다니면서 아이들끼리 신뢰롭고 존중의 학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해주는 학급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도 봐줘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잘못한 친구에 대해서 응보적이에요. 비판하고 신고하고. 그러면 그 아이도 더 신고하고 더 차갑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번 부딪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아이들은 낙인이 찍히고 학교폭력으로 가고, 학교폭력을 갔다 한번 찍히게 되면 낙인해가지고 너 학교폭력은 놈이구만. 선생님들한테도 낙인 찍혀가지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굉장히 이제 소년도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5분 대기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국장이랑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5분 대기조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일이 바쁘다고 못 간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화해 조정 학급을 회복시켜주라, 조정해주라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내내 우리는 간다. 어떻게든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오후에도 이제 갑자기 금요일 날 연락 와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승용이 이제 가서 2건 정도 하고, 또 소문이 좀 저기에서 저기 장흥에서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장흥교육청에서도 있는데 왜 우리까지 오냐. 그 장흥교육청은 학폭으로 신고해야만 해준대. 근데 아니 뭘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봉사 해주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예산이 있으니까 와주라고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한 11시 한 40분 정도 마치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 6명 데리고 장흥까지 가요. 그 안에 또 복잡하고, 그래서 그 학급을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거 개인의 어떤 것도 있지만 그 학급이 아이들이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유기 개입이라는 말들이 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 차원의 유기 개입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이제 1교시 끝나고 우리 박 교수님 하고님이 이제 교정 현장에서의 어떤 그 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도 같이 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이것이 돈도 덜 들고 효과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만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방과 해결을 같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교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교정이다 해서 교도소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씨앗이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됐고 부부 관계부터 시작을 해.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론 부분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좀 쉬었다가 오늘 우리 학우님이 아주 좋은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거 한번 발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관심 있으면 해주십시오. 송선현 학우님 어제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걸 힙입하셨는지 힙입한 것 중에서 잘 힙입하지 않는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전 그냥 듣기만 했어요, 교수님. 궁금한 것은 이제 인지, 행동 모듈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건가가 궁금하고요. 제가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정신 분석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행복할 수 있나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지 심리로는 우리가 진짜 말 많이 하잖아요. 긍정의 말을 많이 뱉어야지 행복해진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정신 분석에서는 저는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행복해지고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꾸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 그쪽만 이렇게 보려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다 모든 것이 못으로밖에 안 보인대요. 그 내가 어떤 이론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이론에 맞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해.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 사람한테 정신분석도 필요하고 인지행동도 필요하고 인본주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두루두루 다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인지 정신분석은 뭐 이제 우리 김지영 교수님이나 이재호 교수님의 그쪽 분야의 전문가신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정신분석의 핵심은 현재 우리의 지금 행동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은 과거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 욕망들, 과거의 무의식적인 우리가 인식 너머의 무의식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된대요. 그러면 그 무의식적인 그것과 현재 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은 뭐 자유현상도 있고 꿈의 해석도 있고 등등 통해서 과거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 무의식적인 것들을 위해서 어떤 미해결 과업이 있는지 그것이 현실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그래서 프로이드 이제 정신분석의 초창기 그 이제 프로이드는 꿈의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꿈의 분석 자유현상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나의 어떤 문제 행동이나 히스테리나 이런 것들이 그걸 분석해 가지고 나의 어떤 욕망 어떤 것과 관련이 되는지 또 자유현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의 삶 내가 어떤 누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누구를 힘들어하는 것들이 내가 무의식 속에 감췄던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신역동적 인간행동과 사회관계에 보면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런 방어 기제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무의식적인 그것과 현실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찾음으로써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지행동에서는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송선영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긍정적인 것을 찾고 이야기하면은 좋아진다는 것은 그건 인지행동적 관점이 아니고 인지행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동 그 이제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이 어떤 그를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뭐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는 맨날 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너는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는 왜 맨날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맨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정말로 그러면서 그 맨날 나를 무시한다는 그 신념을 다시 논박해 보는 거죠. 디스퓨트 해봐.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맨날 무시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니구나. 내가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맨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 신념을 좀 바꾸면 마음이 기분이 편안해지면서 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어떤 당위적 사고가 생겨. 특별히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 아니, 그 인쟁에서 굉장히 고칠 부분이 뭐냐면 당위적 사고예요. 내가 뭐뭐 해야 돼. 나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너는 나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돼. 등등등. 이렇게 당위적 사고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당위적 사고를 논박을 해보는 거지. 정말 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가? 예. 야, 진짜 거짓말해서는 안 돼? 한번 재보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할 때가 필요한 거죠. 자녀들 할 때 그냥 보면은 우리 최고의 거짓말장애들이 엄마들이잖아요. 너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뭐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너는 앞으로 그냥 내가 보니까 네 재능이 대단해. 이렇게 하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꿈 같은 거 심어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위적 사고라든지 비합리적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왜곡된 사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같이 해.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임파워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긍정적인 측면들, 원하는 것 중심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다 공부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어릴 적에 힘든 상처가 있다 그러면 정신분석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기 이해를 통찰시켜주고 보니까 너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지행동 쪽으로 해보고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강점지향적으로 장점 찾기 같은 거 해가지고 강점을 해준다든지 그 어떤 세팅에 있어서는 일식 삼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일식 삼찬. 예? 정신분석도 좀 해주고 예. 인지도 좀 해주고 강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열심히 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으쌰으쌰 저기 그 데모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신분석도 해주고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가서 동행해서 뭐 또 해주고 이런 것도 이런 자세가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게 생각한 자세다 이렇게 하십니다.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대안이 정리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예, 있는데요.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기개인 모델에는 범죄 피해자 같은 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지. 위기개인 모델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범죄 피해자도 이제 범죄가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성폭행이나 아니면은 기타 범죄를 받으면 얘가 막 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빨리 개입해가지고 디브리핑이라는 걸 해줘야 돼. 디브리핑.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막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빨리 개입해가지고 물어봐 줘야 돼. 예. 그래서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때에 빨리 개입해서 상담해주고 그냥 아까 이제 분노 감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기시킨다고 했죠. 환기. 그러니까 그것을 환기시키려고 뭐냐면은 내놓아야 돼. 그 질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뭐가 힘들었느냐, 어떻게 그걸 하면 도움이 될까 등등등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털어놓도록 하면 그것을 위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빨리 가면 할수록. 그래서 늦게 가면 갈수록 회복이 좀 늦어지고 빨리 가면 할수록. 그래서 보통은 트라우마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사회복지사 한 50명들 데리고 복지관 안에서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의 폭력 문제가 있어요.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이 있어요. 언어적 폭력, 그다음에 신체적 폭력, 그다음에 뭐 성적 폭력 이런 걸 많이 당해요. 치매 어르신들 돌보다가 뺨을 맞아보든지, 장애인들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해갖고 막 폭력을 쓴다든지, 치매 어르신 갔는데 요양보호사 엉덩이를 그냥 만져갖고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가정폭력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사회복지사들이 갔는데 막 쌍욕을 막 해본다든지 이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이때 관리자가 거기가 이제 위기관리 담당자가 담당자가 빨리 무슨 일이 있는지 상담을 해줘야 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어떻게 힘들었느냐. 예. 이것을 너가 조금 더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뭘 좀 도와줄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주는 것을 그걸 이제 디브리핑이라는 게 짧게 브리핑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심리치료를 막 깊이 할 것은 없이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막 이렇게 그걸 반복해서 나중에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장하기는 72시간 내에 디브리핑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회복 속도가 디브리핑을 했던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회복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빨리 안 해. 제가 또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갈등 조정 가니까요.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을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선생님과 빨리 만났다고 그러면 현대 1년 동안 이렇게 끌고 힘들고 막 둘 다 약을 먹어 막. 어떤 애는 정신과 약 먹고 해도 어디 두통약을 계속 먹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문제 초기에 해결 안 될 때 빨리 개입해서 소통하도록 하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약간 58분이니까 11시 한 10분 정도 뵐까요? 10분 정도에 우리 박교심 학원님 특강을 듣도록 하고 박교심 학원님 거기서 공유를 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해주신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잠깐 1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교정복지 실무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미라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좀 떨리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로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미라의 연역과 설립 목적과 구성, 프로그램 활동 현황과 사례로 본 교정활동, 기독교와 교정활동, 그 다음에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미랄의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역이 너무 길어서 좀 아니, 괜찮습니다. 쭉쭉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1989년도에 사마리아 미라레가 설립됐고요. 1990년도 양심수 김여준 도깨미 강주교도소를 자매결을 시작으로 해서 25명, 그 다음에 94년 장흥 목포 안양교도소 순천교도소 자매결연, 1996년에 광주 고령정보학교, 소년원을 고령정보학교라고 부릅니다. 고령정보학교와 자매결연 원생 35명,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군산, 전주, 대전, 청송, 영등포, 천안교도소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청송은 청송 1소, 2소 직업훈련소를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2001년에 소식지 하나의 미라를 창간호를 발행했고 현재 19호까지 발행된 상태입니다. 2007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으로 광주시 제284호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청송 3소 결혼 예배 시작했고 2011년 아프리카 케냐 월드비전 결혼해서 지금 1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남교도소 자매결혼 및 예배를 인도했고 그 외에 활동사항이 많은데 생략하고 2021년 제가 제2대 사마리아 미랄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회장에 취임한 것은 우리 선배 일대 회장님 민홍만 회장님께서 84세 31년에 교도소 사역을 마치고 소청하셨고 강금순 장로님께서 또 84세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또 이 대를 이어서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우리 회장님께서? 저는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네. 처음부터 활동하신 분들은 31년째 하고 계십니다. 와. 네. 그리고 두 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설립 목적은 재소자들의 수감 생활 중에 고민과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취업 상담 및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충 상담 등의 통합적인 돌봄을 수행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의 부적응자들을 긍정적인 삶으로 순환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교파를 초월하여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인 또는 교도소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를 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 합동 측, 기장 측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의 미랄레인가? 사마리아를 미랄레 앞에 붙인 것은 성서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특권 계급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냥 지나쳐간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생을 맛보았던 수가생 여인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셋째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갔느냐고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앞으로 나온 그 유일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사마리아 미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부정한 자와 우성 숭배자, 위험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무시와 멸시와 수많은 제한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고 공동체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마리아 미랄을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미랄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교도소 방문 재소자 교화 활동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교정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회복귀 및 재활 위한 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위원으로 등록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재소자 가정 유지 및 문제 해결의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재소자 중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들이 개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자 가족 및 관리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자가 장기 이수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 밖을 못 나옵니다. 그러면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무기수의 요청을 받고 그 어머니 집까지 찾아갑니다. 저기 울진에 가서 저희들이 전도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도 돕고 있고 지금 태국 선교사 조영미 선교사 부부들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저희 사마리아인의 목적입니다. 교도소는 정기 방문하는데 매월 1회 자매결혼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12군데를 한 달에 방문하고요. 소년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간증, 상담 및 생일 축하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나눔의 시간이 있어서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무슨 죄로 이 교도소에 왔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일단은 백지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0가지 감사를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의 사슬에서 끌어서 내서 올바른 심성으로 가게끔 밝은 면을 보여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고령정보학교에 매년 세례식을 하는데 성탄 축하 예배 및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양말, 떡 이렇게 물건들을 나눠주고 또 세례하고 세례자들한테 책도 선물로 주고 해서 한 10명에서 15명을 매년 이렇게 세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치금 전달은 면회자에게는 3만 원을 주고 월 1회 10,000원인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2개월에 2만 원씩 저희들이 짝수달 말일에 항상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자 3만 원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예? 면회자 3만 원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면회자들은 자매 결혼을 했는데 자매 그 먼 곳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우리가 자매 결혼 들어가지 않는 상주나 부산교도소로 가면 저희들이 7월하고 1월은 방학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찾아갑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면회하고 영치금으로 3만 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걸 사죠. 그리고 저희들 자매결혼 대상자들은 우선순위가 장기수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누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형제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발행하고 있고요. 지금 22년 또 발행 예정입니다.
자매 결혼자 현황은 약 100명인데 20년도에 지금 출소가 한 17명 정도에서 지금 약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조직은 제가 회장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 분 계시고 장로님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들어오고 나오고 변동상이 있지만 115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양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집에서 아이들을 이게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죠. 같이 생활하시고 또 푸른 목양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광신대학교 역사학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노동 교수님 같은 분은 아프리카 선교하고 계시고 전남대학교 농대 학장으로 퇴임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심으로 우리 사마리 미라이가 든든하게 큰 조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활동 사진인데요. 소녀는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고등중반 세례식입니다. 여기는 통합측 기쁨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시고 항상 헌신해 주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구치소 방문해서 전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강당에 150명 정도 모여서 저희들이 특송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다 해서 사마리아 미라레가 이렇게 마라라타 특별 찬양을 부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재소자가 출소 후 자택 방문해서 봉사활동한 건데요. 재소자들이 출소하면 한 10년 이상 감옥에 살다 보면 사회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돌봐주는데 물을 아낀다고 빈물을 받아가지고 놔뒀더니 장구벌레가 생겨가지고 모기가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냉장고 청소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신교환입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편지로 이렇게 서신 주고받고 서로 왕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정위원증인데요. 봉사활동 하다 보면 이렇게 법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교정위원증 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정기총회를 했고요.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겁니다. 이건 기도해달라고 사진 올린 것이니까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의 목표는 기도원 300용사, 300명이 사마리아 미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교육자님들이 교도소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 편지입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인데 저희 총무님께서 받은 편지인데 올렸습니다. 사마리아 미라이 총무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드리며 가정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넘치는 은혜로 사진 때문에 살아 보입니다. 네. 행복하신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 생활 15년 중 13년을 살아오면서 지난 6월 4일에 처음으로 자매 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방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성경도 몇 번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 살았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0일 만에 수녀원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아침에 수녀님들이 발견하여 수녀원에서 성장하였어요. 제대 후 동아건설에 입사해서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돈을 벌자는 약속을 굳게 하고 사우디에 가서 3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송금을 하였으나 저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귀국하여 내 방에 가보니 두 남녀가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에 있던 다리미로 그 남자를 마구 친 것이 이제 죽게 됐죠. 자수도 못하고 시체를 집 뒤에 다 묻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때 이곳 직원님이 성경을 주어서 몇 번 읽었습니다. 지금은 찬양대에 찬양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무님 7월 2일 예배 준비를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는 다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나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 억울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아픈 사연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아내의 그 불륜 때문에 다리미로 그 남자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것 때문에 한 16년형 받아서 이렇게 교도소 와서 저희들 만나고 잘 이제 회복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이런 사연들 수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봅니다. 사례로 본 교정활동 보면 대부분 결손 가정에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 도대체 어머니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모가 있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계부가 구타를 하는데 날마다 구타를 당하니까 제발 오늘은 빨리 저를 때려주시면 제가 잠이라도 좀 편히 자게 저를 좀 빨리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결손 과정. 그다음에 또한 엄마가 버렸기 때문에 또 아내가 버렸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증오심 이게 가득했는데 이렇게 저희 자매를 보면서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가정이 엉망이다. 또 범인적 사회 환경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많고 조선 가정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 그리고 특히 막내 아들이 많다는 게 놀랐어요. 뭐 딸 6의 아들 하나 뭐 그렇게 막둥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 그게 제가 느낀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범죄자가 재활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낙인이 찍히면 지금은 다 서류를 제출해야지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타일검, 목공, 건축업을 가장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당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출소해서도 그 서류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범죄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그런 목공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복지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제가 또 활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정복지 쪽에는 굉장히 소외돼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정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이제 처벌 응보형에서 교정 교화형으로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기에 범죄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을 계속 그 개입해 주지 않으면 교도소 전전하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늙어서 또 요양보호를 받으면서 못 나오니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 그다음에 교정교화 근본 대책으로 비행과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뭐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예방. 막 처벌해가지고 그 애들을 격리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방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문적인 예방과 치료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정 그 한 명당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들을 1년에 쓰는 예산이 6천에서 한 1억 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몇 사람 이렇게 재범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비전문 인력에 의한 형식적 교정 업무, 그 다음에 분류 처우, 갱생의 비전문성 등 문제점을 개선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정말 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애들에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 애들을 재범하지 않고 새 사람 돼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세례 받아서 보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 교정 전문 사회복지사 필요하다는 느끼고요. 사회 인식 변화와 재적응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사회 수용, 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 사회복지사 필요하다. 또 기간, 집에서 그룹홈처럼 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면 어차피 그 애들이 그 환경에 다시 들어가면 재범하니까 그냥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애들을 관리해주고 먹여주고
이 관리해주는 부모 역할을 할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사연의 최후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을 위한 조기 양성과 임명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문 교육적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교정 공무원을 뽑잖아요. 교정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교정 사회복지사도 정부에서 채용을 해서 투입을 해서 지금 가밀돼 있어요.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가명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소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목회자가 되었을 경우에 재소자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점 그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 범죄자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사백적 판단보다 교화 유지의 시각 접근이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 우리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회복적 사법이 너무 필요하다. 범죄 예방과 전 사회적 노력과 책임의식의 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너무 못 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그늘진 곳을 많이 바라봐야 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교정 쪽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상황과 그 대전교도소가 너무 범죄인이 많거든요. 사실은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몇 명 정도 계신지 이따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나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들을 품을 때만이 이 교정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는 재소자 재활 복지 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 후 영구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후원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의 그 설립 허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자비량으로 돈을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후원 헌신자 확대 및 후원기관 다각화 여러 기관들이 교회들이 교회 부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기관들을 활동을 도와주고 또 목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다각화가 필요하고요. 재소자 자매 결혼 확대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도소에 재소자가 몇 명 정도 되고 근무하시는 교정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우리 막연하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아 사모님, 대전교도소에 재소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명 정도. 정답입니다. 3,000명입니다. 왜냐면 방금 저걸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그러면 네. 교정 직원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예. 그러면 3,000명 곱하기 1년에 2천만 원 한번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620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저희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누구의 아픔이냐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부담인데 그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요. 교도소는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가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송교도소 하면 뭐 흉악범만 오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죽은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훈방해서 형량을 감해주고 사회봉사든지 해가지고 빨리 추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 형량을 다 살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별로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정 이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이렇게 유지를 위해서 양심수라든가 또 예를 들면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지만 그 위원장 같은 사람들 또 수감하잖아요.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교도소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인제 듣고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회장님 네. 나누는 시간. 모든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비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자비로 합니다. 그리고 인제 강주여전도연합회라든지 인제 몇 개 기관, 교회라든지 이렇게 쪼끔 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비로 활동하고 후원하신 분들이 10,000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개미 군단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만큼 활동하세요? 일주일에 첫째 주에는요. 청송하고 대전하고 순천교도소 갑니다. 2 파트로 나눠서 가고요. 두 번째 청송 갑니다. 청송 1소하고 3소 직업선 면회 그렇게 또 2 파트로 나누고 면회는 각자 이렇게 몇 명씩 들어서 들어갑니다. 셋째 주에는 소년원 강주교도소 갑니다. 그다음에 군산 전주 갑니다. 넷째 주에 목포교도소 또 정읍교도소 이렇게 해 갖고 나눠서 12군데하고 소년원 13군데 매달 13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하고 1월은 방학이거든요. 교도소도 방학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면회자 찾아갑니다. 홍성, 여주, 경주, 상주, 부산 등등 우리가 한번 자매 결연을 맺으면 출소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결혼 축하하러 가고요. 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또 음식 준비해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로 온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화상만 되고 1:1 면회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이 남아서 또 하나님께 이쪽으로 인도해서 제가 이 교정복지를 듣게 됐습니다. 코로나 안 왔으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도 못 만났을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저만 궁금한가 봐요. 네. 궁금하시죠? 너무 회장 사연이 많아요. 예. 예. 회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사회복지를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가를 내서 이렇게 결연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저희 사마리아 미라레 같은 경우는 평신도들이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교육자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사명받은 민옥만 회장님이란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40일 금식했거든요. 이제 그 사명받아서 헌신으로 시작해서 평신도가 주역이고 목회자님들이 저희들 서포트해 줍니다. 운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좀 독특한 조직이죠. 다른 조직은 평신도들이 잘 안 움직이고 교회 위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가 동명교회가 움직인다면 장로님, 목사님 그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으면서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저희들을 참 조화라 하고 장기수, 무기수를 많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형수 대전교도소 가면 사형수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교화하고 사실은 우리 교도소에서 자살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그 가족 만남을 통해서 피해자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 줘도 자기는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당신을 용서하라 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지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용서를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을 시간을 가면서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수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없거나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충분치 않고 또 많은 수를 이렇게 자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공간에서 10명에서 15명, 많으면 15명, 저희들은 10명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나눔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막는 것도 저희들의 일입니다. 이 영치 이렇게 떡이나 음료수 이렇게 갖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포도는 못 갖고 들어갑니다. 술을 만들기 때문에. 뭐 이제 수박, 참외 여기 교도소에서 먹을 수 없는 거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 갖고 가고요. 계란 가져가는데 소금을 가져가면 이렇게 검사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때문에. 그래서 검사 받고 가고 그 들어갈 때 물티슈 금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녹음 가지고 녹음 만듭니다. 물티슈 가지고 꼬아서 녹균을 만들어서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떡을 싸갖고 왔을 때 끈 같은 거 그거 철저히 이렇게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궁금하신 거기 거 가셔서 주 네. 프로그램들이 성경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성경 말씀 보고 뭐 들어가서 우리가 타임. 예, 경건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1시간 반 주는 데도 있고 2시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생일자 있으면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 고민이 뭐냐 건강 상태는 뭐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눔 시간 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준비해 간 특송 불러주고요. 그다음에 떡이나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음식 먹습니다. 음식 나누면서 또 다가하면서 먹고 이제 제소자들 말씀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할 때 개인적으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나누는 거예요? 딱 앉아서 개인적으로 다 앉아서 공동체 나눔이죠. 공동체 나눔. 공동체. 예. 그러니까 이 제소자들도 자주 못 만나요. 왜냐하면 방이 틀리고 또 이렇게 활동 영역이 틀리고 또 뭐 종이를 붙여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그물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목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작업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제소자들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원회 그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이렇게 아까 우리 사마리아 이쪽 이원회 후원 이렇게 모임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서 합니다. 이게 그 면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채져가지고 15분 동안 이렇게 면을 하는 것이고요. 자매는 같이 앉아서 끝나고 다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매만 그러니까, 갑니까? 예? 자매만 가요? 자매만? 자매나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상담사나 치료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체는 자매 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가죠.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 주로 자매들이 가는 거예요? 예, 자매 중에서도 활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쪽 전당권이 한 10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주에서는 빌립보 선교회라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돕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서울팀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해서 서울팀이 움직이고 몇 팀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시작을 그러면 광주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예, 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국으로. 예, 광주에서 한빛교회라고 기장측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애원교회, 초대교회, 또 푸른 목장교회, 뭐 목양교회, 기쁨교회, 성경제일교회 이런 식으로 여러 교회가 이제 돕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치금을 아예 못 받는 제소자들도 있나요? 저희 자매가 되면 영치금 다 줍니다. 다 넣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마리아에 연결된 분은 그나마 특혜고 은혜인데 예. 그 외에 이제 너무 열악하거나 가족들이 없다거나 이럴 때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없죠. 그런 경우에는 없고 이제 자기가 그 작업을 합니다. 전일 근로라 해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돈 벌어서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벌면 얼마 정도 벌죠?
그러니까 작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대 한 25만 원 정도? 적게 벌면 한 2, 3만 원부터 한 달에. 한 달에. 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부담으로 다 못하면 저희들이 치아도 이빨도 해주고 그 안경 같은 것도 못하면 이제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마리아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채소자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교정 예를 들어서 청송일소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계십니다. 네. 저희들하고 주임님이 선정을 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분을 예 우리는 더 좀 2명이 이제 출소했습니다. 2명 넣어주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임님께서 추천해가지고 올려주셔요. 근데 그 조건이 장기수, 그 다음에 무용고자. 저희들이 장기수하고 무용고자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복음이 다 이렇게 전해지는 그렇죠. 건가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하고 나누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약 사범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신학하신 분도 있고 또 이번 얼마 전에 출소한 해남교도소 그분은 조직폭력인데 거기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세례받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걸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무기수나 사형수 이렇게 손잡을 수 없죠. 근데 저희들이 손잡고 포옹하고 또 잘 지내다고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다고 못 가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때 1대1로 이렇게 네. 자매를 결연을 해주시는구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배 드리고 예를 들어서 강주교도에서 자매계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뭘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강주교도소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화성 같은 데 가면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그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회하고 또 3만 원씩 이렇게 영치금 넣어드리고 서신 교환하고 이렇게 출소할 때까지. 매달 10,000원씩 주는 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면은 이제 면회할 때만 예, 드리는 3만 거예요. 원씩. 예, 예. 네. 그 출소할 때까지. 한 달에. 아니, 한번 면회할 때가 면회 갈 때만. 예, 예부로 가신 분은 그렇게 하고 자매로 갔을 때는 매달 드리고. 매달에.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네. 48분이라 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무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해주신 박교심 아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한번 기도 쭉 부탁드립니다. 나누고요. 네, 나누면서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거 한번 나누시죠. 저는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청소년 화이너트 협의하고 있지만은 이게 사람들을 후원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한 저도 이제 직원 하나를 채용하고 학생들하고 하지만 또 월급을 줘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조직력을 갖고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한다는 것이 참 하고 이제 꼭 교도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도 이제 여기 한국 지역사회 갈등 광주 지부에서 가족 만남 행사도 서울로 해서 이제 저도 광주교도소나 이런 데 이제 하루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들어가지 하는데 저희 청소년 와이너리트 협의회하고도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예방적 차원에서 아주 그때부터 쭉 그다음 사후까지 이렇게 같이 좀 연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졌습니다. 강상길 학우님, 김복순, 윤재현 학우님만. 저는 오늘 되게 뜻깊은 강의를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젊었을 적부터 노숙자분들을 섬겨주셨던 걸로 아는데 그 사역들이 이제 눈에 그 조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원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또 교도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정말 그런 사역들이
투수 사역이나 그런 조금 외면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교역자분들이 정말 교회의 겉모습만 커지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부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정말 기억을 하고 자 근본적인 그 부흥이라는 거에 맞춰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이 하였던 정말 선한 그 역할대로 정말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정말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가 신학과가 아닌데 그래도 예, 기독교 사회복지 측면에서 예,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지금 51분이니까요. 30초씩 한 20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숙, 윤재현 학원님께서. 예, 저는 아까 질문 시간을 놓쳐서 못했는데 아까 그 회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싶다고 하셔서 박교심 학우님이 혹시 그 회원이 되는 방법이나 혹은 뭐 직접 가는 회원 말고 뭐 후원을 할 수 있는 회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후원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사마리아 미랄에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거기 직접 참여하는 아까 300명으로 늘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회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은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럼 계속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현 학원님. 예. 자, 정선영, 김경아, 유채영, 성장은, 김선영 학원 수로 가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미랄에 대해서 좀 현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선. 앞에 예, 저도 제가 아는 어디 교회에 그 집사님이 저기 광주 교도소에 그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치금도 뭐 그 사람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넣어드리고 했는데 그 좁은 바닥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들었어요. 계속 면회를 가고 케어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분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출소할 때까지 근 1년간 면회를 가고 편지를 쓰고 도움이 되고 그런 좀 기간이 있었네요. 저도 그랬는데도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경제사범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되나서 정말 안 갔으면 좋겠지만 실수로 갔더라도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케어를 했습니다. 배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섬김이 정말 쉽진 않지만 여건도 왜냐하면 섬기는 저희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해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잘 가족이 하나가 돼서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걸 봄으로 해서 참 오늘 그 주신 말씀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유채영 학원님. 아까 그 이제 박규심 학우님께서 보여주신 그 PPT 중에 그 수감자의 편지를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교정 교화에 힘쓰시는 박규신 학우님이나 또 그 미랄회의 모든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 말하면 되나요? 예. 네, 실제로 이제 교정복지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알 수 있었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학원님.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사마리아 미랄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직접 회장님께 이제 듣는 좀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도연, 박혜란, 김행진 학우님. 저 아까 그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나눔의 시간 때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안 물어보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기도 제목 알려주셨는데 함께 기도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범죄 예방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번 그 자매 결혼을 맺으면 출석할 때까지 돕는다고 하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들어왔고요.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만 있다면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는 일 하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격려하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최찬호, 송선영, 전준영, 신주환 학우님 들어갈게요.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미라레가 뭔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그 하는 활동들을 들어보니까 좀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선영 학우님. 네, 어제 교수님 그 말씀에 우리는 밝혀지지 않는 죄인이고 교정복지 대상일 뿐이다. 사회복지사는 친구로 그 삶을 동행하는 것이다. 제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남겨놨는데 오늘 박효심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걸 정말 실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정말 몸소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주환 학우님. 교정복지론을 배우면서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미라레 같은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에 되게 신기했고, 이렇게 막 발표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그 약간의 뿌듯함도 느껴지고 되게 열심히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존경심 같은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지, 이호기, 이은희 학우님. 오늘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그 형식적인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정말 그 재소자들의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저도 나중에 좀 힘이 생기고 조금 더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면 박효심 학우님처럼 좀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어른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랄 그 연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정말 교정복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실천하는 집단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저도 시간적 여유랑 힘이 있다면 거기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반찬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간혹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웅 학우님. 이한용. 예, 지금 다른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예. 그 미랄 연구소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정복지론 이 수업에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교정복지 시스템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1교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심리사회적 모델, 인지행동 모델, 인파안본 모델, 위기개입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교시 때 우리 사마리아 미랄에 우리 박효심 학우님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또 늘 동행하는 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은 사회 가정에서부터 싹이 트기 때문에 그 예방적 자원과 또 그 안에 있는 동행 이런 것들, 가장 핵심이 지금 뭐 기독교도 원래 출발 자체가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그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삶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랑을 너무 우리는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힘든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그 사마리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길고 오랜 그러한 어떤 어려운 사람과 동행하는 그 과정,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화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는 않고, 어떤 때는 막 싸우고 있는, 저는 막 현재 진행형이잖아, 막 이렇게. 항상 저는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막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그러면 막 힘들 때는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저와 또 우리 박 교수님 또 막 삶 속에서 다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연계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우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박혜란 우리 사모님 기도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한번 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교정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이론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박효신 아버님을 통해서 교도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그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강의에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박효신 성도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열강해 주신 박효신 아버님과 또 참여해 주신 소중한 나눔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